반갑습니다. 고3 친구들 국적쌤입니다. 자, 일단 우리 친구들 어려운 시험 보느냐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잘 봐서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이제 좀 못 봐서 좀 힘이 빠져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지금 중요한 건 이건 알죠? 연습이에요. 본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습이기 때문에 잘 본 친구들은 자만하지 않고 그다음에 못 본 친구들도 빨리 지금 뭐가 부족한지 그 부분을 찾아서 준비를 해야지 넋놓고 지금 탄식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이 좀 전체적으로 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자, 1등급 컷이 89점이 나왔습니다.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냥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건데, 수능에서는 아마 90점 초반대나 80점 후반대 정도로 1컷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그렇게 뭐 낮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항상 대비는 시험이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하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좀 이제 영역별로 좀 볼 건데 일단은 선생님이 봤을 때 화작 부분은 크게 특별한 게 없었죠. 우리 친구들도 보면 알겠지만 크게 변하거나 특별한 영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화작에서 자꾸 이제 오답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빨리 풀려고 하다 보니까 날려서 읽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잘못 파악해서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9번 문제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왔죠. 우리 친구들 9번 문제 A의 초고가 복인데 이제 지금 어떤 게 먼저 쓴 거고 어떤 게 고쳐 쓴 건지가 헷갈려서 보기를 보고서는 이게 고친 거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오답으로 틀린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작은요. 일단은 문제를 정확히 읽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자, 남은 기간 동안 화작은 시간을 체크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풀기. 화작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보면 알겠지만 이번에 조금 문법이 약간 좀 우리 친구들 너무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자, 일단 11번부터 보면 11번은 이제 개정이 된 그런 교육과정이죠. 자, 그래서 원래 우리가 모음 축약으로 봤던 게 이제 요게 이제 교체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축약이냐 교체냐에 대한 이제 얘기가 많은데 교체로 출제가 된다면 반드시 뭘로 이렇게 보기를 줄 거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역시 말했던 거와 같이 이렇게 보기를 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또 바뀐 규정에 대해서 또 이제 정확히 숙지가 안 됐다면 이게 이제 우왕좌왕해서 오답이 많이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 명확하게 알고 가야겠죠. 당연히 문법의 기본 규정들은 머릿속에 다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되어 있는 상태라면 정말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머릿속에 숙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막 이제 보기에서 왔다 갔다 적용하다 보니까 이 적용이 정확히 안 돼서 오답이 나온 그런 유형이에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개념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숙지해야 하고 가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뭐 12, 13은 우리가 항상 나오는 이제 지문형 문법이죠. 자, 지문형 문법이 나왔는데 요즘에 이제 나오는 지문형 좀 트렌드가 뭐냐면 이제 담화 부분이나 단어 파트, 단어의 의미 여기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진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개정된 역시 교육과정, 언어와 매체라는 이제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죠. 문법이란 말이. 그러다 보니까 언어 쪽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우리 친구들이 단어나 담화 파트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문법을 해볼 얘기는 사실 15번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 멘탈이 아마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틀렸어요. 이 문제를 정말로 우리가 내신 때 너무 많이 이제 했었던 세종원제 훈민정음에도 불구하고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중세국어는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현대어랑 대입시켜서 웬만하면 풀 수 있게 이렇게 추리할 수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정말 밑도 끝도 없죠. 완전 내신같이 나와버렸어요, 지금. 완전 내신같이 아무런 힌트나 뭐 적용 이런 것도 없고 자, 그냥 문제를 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 글을 완벽히 알고 있는 친구라면 쉽게 풀었겠지만 조금이라도 이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아마 굉장히 우왕좌왕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재수생 친구들도 상당히 오답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지금 고3 친구들보다 재수생 친구들은 더 내신을 본 지가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정말. 자, 그런데 좀 이제 평가에서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글은 니네가 다 아는 글 아니냐. 알기 때문에 난 대신에 어렵게 낼 것이다. 쉬운 지문을 주되 어렵게 낼 것이다. 라는 좀 그런 취지로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세국어에 지문이 이렇게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다 실려있는 지문은 거의 이 지문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문에서 이렇게까지 출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중세국어는 기본 개념은 명확하게 알고 가야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문법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자, 5문제 세트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5문제 세트짜리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체크하면서 그다음에 푸는 연습을 하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출 갖고 해도 좋고 기출을 너무 많이 풀었다고 생각하면 사설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 시중에 사설에도 이런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구입해 갖고 5문제 세트로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문학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학이 연계가 이번에도 다 수능 특강에서 됐죠. 자, 그래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모두 다 수능 특강에서 연계가 됐기 때문에 선생님 또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하자면 실제 수능에선 수능 완성해서 연계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봤을 때 소설은 뭐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았죠. 소설은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았고 현대시도 아마 우리 친구들이 수월하게 풀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 고전시가였죠. 근데 고전시가가 우리가 사실 다 아는 작품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만능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전에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친구들이 딱 봤을 때 이제 만능이네. 아니고 그냥 풀어야겠다 하고 문제부터 봤을 거예요. 아마 다. 그런데 38번을 딱 푸는데 답이 안 나오죠. 자, 그래서 당황을 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런데 이것도 선생님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다 아는 쉬운 질문 줄게. 대신에 어떻게 낸다? 문제는 어렵게 낼게. 라는 의도 같습니다. 우리가 6평 때도 그랬죠. 관동별곡. 관동별곡은 거의 모든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렵게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서 38번 문제가 지금 오답률 1입니다. 70% 학생이 틀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고전 시간은 한번 본 작품은 명확하게 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수능 완성에 실려 있는 고전 시간 작품들은요, 모두 다 정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이제 준비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나머지 영역들 뭐 이제 소설이라든가 현대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연계도 좋지만 비연계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완성해서 수능 완성해서 출제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 있는 특히 고전 시가 작품들 꼼꼼하게 보시고요. 특히 전문이 안 실려 있는 가사 같은 것들은 반드시 다 전문을 보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비연계 문제풀이 연습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좀 독서를 해볼 건데 독서도 이번에도 6편과 똑같이 가와 나가 분리된 그런 형태의 지문이 나왔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선생님 생각에는 거의 이제 수능에는 거의 100%라고 생각이 들어요. 100% 가나가 분리된 유형을 낼 겁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부터 바뀌는 수능 유형이 반영돼서 이제 이렇게 낸 것 같은데 일단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출에는 요 가나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뉜 문제 유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조금 이제 막막해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 지문을 명확히 보는 연습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요것도 이제 시중에 사설로 이런 것들 지금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반영한 이런 문제집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가와 나 이렇게 분리된 유형의
공통과 차이를 묻는 이런 지문을 가지고 꾸준한 연습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지문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법지문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나왔죠. 우리 친구들 이제 법지문 되게 어려워하는데, 자, 지금 이제 그래서 나머지 두 지문은 길이가 짧습니다. 길이가 짧은 대신에 밀도가 상당히 높게 출제가 됐었죠. 특히 이제 어려워하는 법지문과 생명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이제 평가한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한번 경제 나오고 법 나오고 경제 나오고 법 나오고 이 순서대로 계속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6월에는 뭐 법 경제 융합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법이었죠. 법에 가까운 게 나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예상하기로는 9월에는 경제가 나오고 그럼 수능 때 법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법이 나와버렸죠. 자, 그래서 패턴이 깨졌어요. 패턴이 깨졌기 때문에 수능에 지금 법이 나올지 경치가 나올지 잡히지를 않습니다. 결국 우리 친구도 귀찮겠지만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물론 뭐 독서를 어느 영역에 맞춰 준비해라 이게 웃긴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중점을 둬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좀 패턴이 깨져서 법과 경제를 같이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경제는 거의 나오는 제재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경제는 문제를 풀면서 배경 지식을 좀 갖고 가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지문은 이번에도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려웠죠. 길이는 짧지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 법이 그래서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읽으면서 체계적으로 나누고 체계적으로 기준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게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독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지문 어려웠던 지문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 생명 지문과 그 다음에 기술 지문 이런 것들도 더불어서 같이 연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역시 이제 과학과 기술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될 확률이 되겠죠. 거의 아마도. 근데 이제 선생님이 보기에는 생명은 작년에도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도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란 예상을 조금 해봅니다. 물론 이제 틀리면 예상이 틀리면 우리 친구들이 막 뭐라 하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을 다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독서는 일단 분리형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법경제 어떤 게 출제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문제 푸는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한 80일가량 남았는데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이 요거 말했던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를 말한 거고 우리 친구들 개인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9월 시험지를 펴놓고 내가 부족한 영역이 어딘지를 빨리 찾으세요. 빨리 찾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번 시험도 그랬을 거예요. 시간이 부족했죠. 부족했던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푸는 연습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꾸준히 계속 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말했지만 이게 시험 못 봐서 막 걱정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냥 연습이에요.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잘 볼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빨리 대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든 친구들이 자, 이번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길 선생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3 친구들 남은 기간도 끝까지 우리 국철쌤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 12월에 모두 다 승리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